한국 세차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근히 풀어봅시다. 한 직원분 두 분이서 이렇게 차를 닦아주는 곳이 있어요. 뭐 특별히 예약을 잘 안 해도 차를 갖다 주면 한 2시간 있다 와서 찾아가라 뭐 이렇게 하는 곳. 그게 이제 이 세차의 가장 기본인 손세차업이거든요. 이름이 손세차업인 거죠. 손으로 닦는다고 해서 손세차업이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의 특징은 예약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나 이런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운영을 꽤 오랫동안 해오신 곳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당에 야외고 그 다음에 고객 휴게실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비치가 되어 있지가 않겠죠. 이게 이제 손세차고,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세차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고객 휴게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곳들은 네이버 지도에도 있고 여기도 손세차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통 젊은 층이 많아요. 3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정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약간은 프리미엄 손세차장이라고 굳이 구분을 나누자면 프리미엄 손세차장이라고 구분을 해요. 아까 그 일반 손세차장하고 이 프리미엄 손세차장하고 구분은, 일반 손세차장들은 보통 지역에 따라 달라요. 경기도하고 지방하고 서울하고 가격이, 짜장면 값도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땅값이 다르고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경기도 이남과 지방 사이의 평균 값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은 여기서 플러스 2만 원 하면 20%? 30%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기준보다 조금 더 지방이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한 20%, 30% 정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가격부터 설명을 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일반 노지 세차장이라고 하거든요. 노지 세차장은 요즘 4만 원 정도, 승용차들 4만 원을 기준으로 보통 운영이 돼요. 그리고 뭐 특별히 추가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여기는 약간 어떤 시공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차를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세척해서 고객에게 빠르게 돌려준다. 이게 이제 정이고요. 아까 그 얘기한 프리미엄 손세차들은 이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는 시설만 프리미엄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면서 세차를 깨끗이 하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손세차를 하고 나면 남는 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고속도로 달리고 나오면은 벌레들이 막 부닥쳐갖고 늘어붙어서 뭐 한 열흘 정도 바싹 마르면은 그거 손세차장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약품 처리를 해갖고 지워야 되는 거죠. 이유는 벌레 시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터진 거잖아요. 그 성분에 산성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체는 단백질 성분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터져서 마른 거야. 그리고 열흘 동안 방치된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맞은 범퍼들은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에 산을 넣으면 녹죠. 그러니 거기가 요만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녹은 거예요. 녹은 상태에서 단백질이 남아서 늘러붙었죠. 자, 물로 아무리 헹궈도 이거는 안 닦여요. 그래서 손세차장 가서 이걸 그냥 버그 뽕뽕뽕뽕 남아있다고 해갖고 컴플레인 하면 사실 안 돼요. 시공과 세차를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프리미엄 손세차장들은 이런 고객의 니즈에 대응을 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객 휴게실도 좀 깔끔하고 차를 건물 안에서 닦고 하다 보니 시설비를 많이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은 아까 그런 노지 세차장보다는 한 2만 원 정도, 퍼센트로 한 30% 정도 비싸요. 일반 지역의 경우에요. 그러면은 아까 4만 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보통 6만 원, 5만 원, 6만 원, 5, 6만 원 정도에서 이제 기본 금액이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그런 버그 제거 같은 거 있잖아요. 한 2만 원 정도 옵션 항목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봐요. 세차 끝나고 버그 자국이나 아니면은 뭐 여성분들 가방 같은 거 차에 이렇게 쓸리면 플라스틱 찌 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세차로 안 지워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처리 시공을 간단하게 해드리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얘라고 대답하면 그런 버그 같은 거 한 2, 3만 원 정도 해서 내가 차를 찾으러 왔을 때 깨끗이 훨씬 더 깨끗이 되어 있겠죠. 뭐 그런 상품 리스트들은 이번 영상에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유 있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프리미엄 손세차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디테일링이라고 영어로 디테일링이라고 써 있다던가 아니면 디테일링 써 있고 거기에는 꼭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코팅 또는 광택, 유리막 이런 상품이 써 있는 데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까 그 디테일링 그러니까 프리미엄 손세차 장에서 또 한 단계 시공 쪽으로 더 전문화된 매장이에요. 기반은 손세차 기반은 맞아요. 이런 시공을 많이 하는 곳들은 보통 시간을 좀 여유롭게 시공을 하고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세차보다는 스팀 세차 기계를 사용해서 차를 닦아요. 뜨뜻한 뜨거운 그 김 나는 거 있잖아요. 슉 하는 거. 그걸로 일단 세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차가 끝나면 거기에 광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리막을 해요. 근데 이 광택이나 유리막이라는 거는 고급 기술에 속해요. 업계에서. 그리고 시공비도 40만 원에서부터 비싼 코팅 광택은 100만 원까지, 그리고 뭐 서울의 이태원이나 한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포르쉐 같은 거는 뭐 300만 원 정도까지 가격은 다양해요. 어떤 약재를 쓰고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경력을 갖고 있는 기술자가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죠. 음식으로 따지면은 셰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까 스팀이라는 세차 방법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아까 손세차는 물 고압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그 노지 세차장 가면 막 굉장히 센 물로 막 쏘잖아요. 그 총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는 강한 물을 뿜어갖고 고압으로 때를 닦는 방식이고, 또 접근법이 다른 게 있어요. 스팀 세차라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보일러로 스팀을 끓여요. 전기 보일러로. 그래서 압력을 그 스팀에다가 덧붙여서 차에다가 샥 하고 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출장 세차 오시는 분들 보시면은 주로 이 장비를 써요. 이 장비는 장점이 바닥에 물을 많이 안 흘려도 되고 필요한 부분만 씩 뿌리면서 그쪽에 물방울을 뜨거운 물로 맺히게 한 다음에 타올로 닦아내는 방식이죠. 그래도 세차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꼼꼼한 세차 장점은 물을 바닥에 막 흘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늘어붙은 때들을 뜨거운 스팀으로 녹이면서 닦기 때문에 깔끔하다. 이제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뿌리면서 차를 전체를 끌려고 보면은 시간은 물 세차하는 것보다 3배에서 4배는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이제 스팀 세차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 본 게 손세차, 노지의 손세차, 프리미엄 손세차, 그 다음 방금 얘기한 스팀 손세차. 자, 이거는 세차하는 3가지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가면 디테일링, 아까 이제 기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디테일링, 이것도 이제 세차 업종의 하나예요. 디테일링 세차.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공샵으로 더 가는 곳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겉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유리막, 뭐 광택, 코팅, 뭐 썬팅, 뭐 이런 시공 전문 샵들이 있어요. 이것도 디테일링 샵하고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건 안에 들어가 봐야 조금 구분이 돼요. 왜냐면 메뉴판이 다르거든요. 메뉴판이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디테일링 샵하고 이런 시공 샵하고는 거의 흡사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이거는 이제 세차 레벨과 방식, 걸리는 시간, 가격에 대한 구분이었고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 이제 플랫폼에서 배달 세차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내가 차를 갖고 가서 맡기는 세차의 기준이었고, 또 크게 분류를 해보면 이제는 배달 세차,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차를 닦는 방식으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랫폼의 세차, 세차는 스팀 세차밖에 안 돼요. 물 세차를 하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흥건하면 그걸 다 닦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출장 세차는 휴대용 스팀 세차 기계로 하던가 유사한 거죠.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서 스팀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분무기나 스팀을 출장 세차가 이용하는 이유는 아파트 지하주청에 물을 흥건히 안 남기기 위해서예요. 시간을 오래 걸리는 걸 감수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차를 누군가에게 맡겨서 닦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닦는 세차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크게 분류하면은 셀프 세차라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15년 전부터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한 300평 정도 되는 넓은 마당에 자동차들이 일렬로 줄지어 갖고 밀대봉 같은 걸로 닦고 있고, 고압건으로 자기 차 닦고 하는 곳 있잖아요. 마당에서 이제 물기 제거도 하고. 이게 이제 셀프 세차장이 있었는데 점점 사회가 개인화되면서 여기에서도 또 파생된 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러지라는 셀프 세차장이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하게 보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건물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건물 안에 차를 넣고 문을 닫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방식은 뭐냐면, 아까 노회 셀프 세차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짧게 할게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대략 사용 비용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 10,000원 정도 쓰잖아요. 뭐 서울에서는 한 15,000원 쓸 것 같고, 15,000원 정도 쓰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방식은 처음에 차를 내가 몰고 가서 그 물 쏘는 공간에 차를 주차를 하고, 그 결제기에다가 결제를 하고, 그럼 보통 기본 요금이 3,000원 내지 4,000원 정도가 결제가 되고, 시간을 3분에서 4분 정도가 기계가 작동하게 시간 확보가 되고, 그러면 고압건으로 물 쏘는 걸로 차를 이렇게 닦으면서 한 바퀴 뺑 두르면 1분 30초 정도, 그럼 2분 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거품 같은 걸 차에다 뿌리겠죠. 그러면 이제 차가 거품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4,000원이 결제가 끝나요. 그 다음에 뭐 타올, 여러 가지 이제 차를 닦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걸레로 막 닦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기에 빛이 되어 있는 솔로 문지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차에 스크래치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 고급 융 타올 같은 거, 전용 타올 같은 거 몇만 원 주고 사서 트렁크에서 꺼내서 그걸로 이렇게 차를 문질러서 닦죠. 그 다음에 다시 3,000원을 결제하고 3, 4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거 가지고 헹궈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8,000원 들었잖아요. 그리고 차를 마당으로 이동 주차해서 거기에서 진공청소기 2,000원, 3,000원 정도로 내부를 진공청소기 하는 거죠. 그럼 보통 10,000원. 여기에서 이제 진공청소기가 조금 더 비싼 곳은 2,000원, 3,000원 하는 곳이 있으니까 12,000원. 기본료가 5,000원인 곳이 있으면 뭐 14,000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셀프 세차장이 들어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방식의 장점은 날씨 좋을 때는 뭐 소풍 나온 기분이에요. 그래서 운동 삼아 하기에, 취미로 하기에 너무 좋아요, 셀프 세차장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더 개인화를 원하는 니즈가, 그러면서 나온 게 셀프 세차장 게러지예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셀프 세차장 있죠, 노회 셀프 세차장, 그 앞에 자동문이 다 달려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예약을 하고 많이 가고요. 앱에서 예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뭐 비어있는 예약 시간이 있으면 즉시 결제해갖고 들어가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결제를 하면 자동문이 스르륵 열린다는 거죠, 위로. 그리고 차를 안으로 넣으면 자동문이 스르륵 닫힌다는 거죠. 그 저기 무인 모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무인 모텔 지하 주차장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에 물 쏘는 게 있고, 걸레 빠는 게 있고, 청소기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과금 방식은 시간에 대한 과금 방식이, 여기는 보통 1시간 단위로 과금을 해요. 그래서 1시간은 지방은 5,000원, 경기도 쪽 2만원, 물론 이제 뭐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마다 가격 정책이 다르겠지만 보통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문을 닫아, 이 안에는 에어컨 히터가 나오니까 자기 휴대폰으로 자기 음악 틀어놓고, 왜 남한테 방해가 안 되니까, 이런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죠. 아까 그 노회 셀프 세차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한 30% 비싸죠. 네. 이렇게 이제 셀프 세차장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세차 방식이죠. 대략적인 통계로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사용하는 세차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유소에 브러쉬로 자동으로 닦아주는 자동 세차기. 기름 넣으면 뭐 5,000원에 닦아준다, 겉에만.
그리고 물기 제거도 해주는 주유소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한국의 세차죠. 세차의 대명사도 주유소 브러쉬 자동 세차기. 브러쉬로 막 문질러 닦는 거죠. 이게 한 20년 동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세차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뭐 주유소들마다 다 있잖아요. 최근 한 6, 7년도 우리나라 GDP가 많이 올라가고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지금 선진국인지 중진국인지 애매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애매하지만 선진국이라고 얘기할게요. 애국자니까 국가를 사랑하니까 선진국이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타고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신호등에 서서 파란불 바뀔 때까지 서 있어도 BMW를 볼 수가 없었어요. 한 대도. 벤츠 이런 거 볼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그냥 가만히 신호등에 서서 건너가려고 보면 BMW 한 20대 지나가고 한국차 한 60대 지나가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심지어 현대차도 BMW보다 더 비싸잖아요. 차값이 올라갔다는 거죠. 고급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 요새 차들이 5천만 원 이하 차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1억에 가까운 차들이 굉장히 빈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차는 잘 굴러가면 된다. 뭐 좀 더러워도 좀 기스나도 심지어 범퍼가 좀 주저앉으면 테이프로 붙이고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 상황은 아니죠. 지금은 차에 요만한 벌레 자국만 있어도 마음이 싱숭생숭해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른 프리미엄 세차장에 가갖고 내고서 버그 지우는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전반적인 차에 대한 한국 시장의 정서인데 까만색 벤츠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까만색 제네시스를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차 지금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또는 1년밖에 안 됐어. 새 차야. 주유소 자동 세차기에 그 브러쉬를 때리면 기스가 많이 나거든요. 그 기스는 사실상 차를 끌어낸 기스처럼 그런 기스는 아니에요. 미세한 스크래치를 어마어마하게 만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차가 빨리 지나가면 기스난 게 안 보여요. 주유소 세차기 아무리 돌려. 주유소 브러쉬 자동 세차기. 주유소 세차기라고 하지 말을게. 브러쉬 자동 세차기.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브러쉬 자동 세차기. 그거를 하면은 미세한 스크래치가 나지 뭐 차를 페인트를 깎아놓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끼는 차를 거기에다가 넣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은 거예요. 지금 한국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20년 동안 브러쉬 세차기를 했는데 안 해야 되니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손세차장 10%, 아까 야외 손세차장 10%, 노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프리미엄 손세차장 3%, 디테일링 샵 한 3%, 그 다음에 셀프 세차장 한 8%. 뭐 요새는 좀 늘었을 거예요. 10%가 채 안 돼요. 셀프 세차장. 자, 이렇게 그쪽에서 주유소 자동 세차기, 브러쉬 세차기로 안 들어가고 25도도 안 돼요. 지금 점유율이에요. 이분들이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이분들의 니즈가 뭐였냐면, 이분들의 니즈는 나는 세차가 즐거워서 취미로 하는 분들도 그 중에 일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브러쉬 세차기에 내 차가 들어가서 기스 나는 게 너무 싫어서 나는 움직이고 차 닦는 거를 싫어하지만 불가피하게 선택한 게 셀프 세차. 물론 취미로 막 3시간, 4시간씩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아요. 이게 이제 셀프 세차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셀프 세차에서 어떤 니즈가 생겼냐면, 그래 차를 살살 정리하는 건 괜찮은데 물 뿌리고 막 여자분들은 힘들거든요. 그 고압 막 뿌리고 그 다음에 물기 말리고 뭐 이런 게. 그래서 누군가가 이 물을 대신 뿌려주고 거품을 대신 뿌려주고 고압 세척을 대신 해주고 물기까지 좀 대신 말려주면 내가 타올로 살살살살 마무리해서 아무도 닿지 않게, 아무것도 닿지 않게, 브러쉬 안 닿게 해주면, 셀프 세차장처럼 해주면 자기가 찌든 때 같은 거는 내 손으로 스크래치가 최대한 안 나게 살살살살살살살살 닦으면서 마무리하게. 대신 내 차는 소중하니까 어떤 브러쉬도 내 차에 닿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니즈에서 만들어진 게 노터치 세차 기계라는 거예요. 그 노터치 세차 기계를 보면 브러쉬가 없어요. 그 대신 물이 엄청 세요. 세제도 뭐 거기에 전문화가 되어 있어요. 때를 좀 녹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니즈가 언제서부터 생겼냐면 한 6, 7년 정도 전에
연도로 따지면 2019년도 2019년도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막 선진국 들어왔다고 막 소득 수준이 높아져갖고 수입차도 엄청 많고 할 때예요. 경기 좋을 때. 그때 이런 니즈에 맞춤 개발된 게 노터치 새 차고, 그게 시작된 지 6년이 됐고 26년 오늘이 4월 1일이죠 4월 1일 현재 업계에서는 핫한 창업 아이템이죠. 지난 25년간의 한국 새차 시장의 발전 내용과 새차의 분류에 일단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먼저 구성을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하나 찍으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